뒤돌지 마. 제 왼쪽에 있는 미니밴 그거라. 제 아이가 뒷자리에 있어요. 금방 끝날 거예요. 이거 둘 다한테 안 좋게 될 거야. 엄마 만나고 싶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가 뭘 하려고 생각하는 거지? 상녀, 그녀는 어디에 있나요? 이 시리즈는 가장 강한 남자 잭 리처가 중고품 가게에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헌 옷을 가게 아주머니에게 주고 새 옷을 입어요. 가격은 $20인데 리처가 50% 할인 표지를 지적해서 $10여야 합니다. 네, 닦는 며칠 전에 그것을 치워야 했어요. $22입니다. 도망가지 않는다는 걸 아시도록 제 여권을 맡겨두겠습니다. 해도 상관없어요. 죄송하지만 또 인출을 해야 해요. 돌아보지 마세요. 제 왼쪽에 있는 미니밴 그거 당신 거예요? 제 아이는 뒷좌석에 있습니다. 금방 끝날 거예요. 둘 다 큰일 나겠어. 엄마 보고 싶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잠깐, 당신 누구죠? 관여하지 않기를 선호하는 사람. 여기 $30요. 새 자켓이 필요해요. 방금 산 거에 뭐가 문제야? 거기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그는 친구에게서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녀의 전화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110군 사경찰 특수조사부대에 있던 그의 예전 군대 팀원인 프랜시스 니글리에게 전화를 겁니다. ATM 영수증의 메시지는 그녀의 비밀 구조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들의 팀원인 칼빈 프란스가 탈락했으며 그가 뉴욕으로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후 우리는 몇 년 전 버지니아에서의 회상 장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는 프란츠가 상황을 침착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그의 팀에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괜찮은 머리를 가졌군요. 유용할 수도 있겠네요. 대체 리처 소령이 여기서 무슨 부대를 꾸린 거야? 당신은 누구죠? 말이 너무 많은 사람 외에. 데이비드 오도넬. 로월이가 육군 사격 대회에서 6번 우승했습니다. 그러면 왜 경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잔뜩 모은 거죠? 리처 소령. 리처. 리처, 특별 수사관이 필요해요. 이 상자들을 정리하고 이 오래된 탱커 책상들을 방충망으로 옮겨. 저를 소령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지만 제가 말할 때는 움직여야 합니다. 바로 시작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함께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모르겠어요. 리처는 뉴욕 윌리엄스버그의 커피숙에서 니글리를 만난다. 그녀는 이미 그에게 음식과 음료를 주문했다. 그녀는 이제 사설 탐정이 되었고 프란츠의 살인 사건에 대한 파일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프란츠는 일주일 전에 실종됐고 그의 아내 안젤라는 네글리에게 자신들에게 아들도 있다고 말했어요. 리처는 사진을 보고 프란츠가 고문당하고 헬리콥터에서 던져졌다고 말합니다. 니글리가 다른 팀원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는다고 말해요. 리처는 경찰이 아닌 그들이 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며 프란츠의 민망인을 방문하자고 제안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는 단순히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고문까지 당했어요. 비행기에서 내쫓겼어요. 만약 그가 날개나 꼬리에 부딪혔다면 살해 임사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헬리콥터에서 내려졌어요. 어쨌든 그의 다리가 부러진 건 추락 때문이 아니었어요. 왜요? 자유 히스타민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는 녹슨 철봉에 맞았습니다. 그는 복수나 정보를 얻기 위해 고문을 당했어요.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나는 오도넬, 댕센 산체스, 그리고 로스코에게 전화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네요. 정말로 다른 경찰들이 우리 죽은 친구의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싶어. 프렌즈의 미망인을 만나러 가자. 그녀는 방금 큰 놈과 만났어요. 리처와 니글리는 데이비드 오도널에게 전화를 시도하지만 응답이 없어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프란츠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 마이키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의 엄마는 그에게 부엄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말하고 그 후 리처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프란츠의 아내는 리처와 니글리에게 프란츠가 사설 탐정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일을 보러 나갔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 집이 침입당해 있었다. 그는 일을 집에 가져오지 않았고 위험한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가 어떤 사건을 맡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녀는 그들이 거기서 뭔가를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그의 사무실 열쇠를 그들에게 건넵니다. 그와 함께 일하는 110T 부대의 다른 구성원이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아마 그 사무실에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특별수사관들과는 여기지 마세요. 네, 아빠가 너에게 그걸 가르쳤니? 여기 있는 이 사람. 그는 너희 아빠가 110 부대의 일원이 되길 원했어. 그는 상황이 뜨거워졌을 때도 침착함을 유지한 남자를 보았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거리의 중간쯤 있는 저 검은색 세단이 식당 밖에 있던 차라고 꽤 확신해요. 네글리는 사라 코너라는 이름으로 투숙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호텔과 그 사람들을 잘 지켜봐요. 리처와 니글리는 프란츠의 옛 사무실인 3 리버스로 갑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지만 그는 그들의 옛 팀인 110번째 팀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니글리가 리처에게 프란츠의 열쇠고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중요한 것을 숨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미국을 본다. 길 건너편에 있는 우체국과 체인에 달린 우편함 열쇠를 발견합니다. 리처는 그녀를 똑똑하다고 부르고
그녀는 자랑스럽게 동의한다. 하지만 오후 5시가 넘어서 우체국은 닫혔어요. 그들은 다음 날 돌아올 계획이에요. 그날 밤 리처와 니글리는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며 카드놀이를 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환갑이랑 비행기표랑 모든 거 갚을게. 게다가 내 상사가 내 계산서를 대신 내주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당신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즐기세요. 활기찬 사람들을 위하여. 이번 라운드가 끝나면 회계부서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실례가 안 된다면 누가 이 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유니폼을 입고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우리는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당신이 방해했어요. 사람들이 나와 내 친구들을 내버려 두면 나도 그들을 내버려 둡니다. 그들이 안 하면 나도 안 해. 이제 그녀가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너희를 전부 엉덩이를 잡고 끌어낼 것이다. 내 어머니께 바보 같은 녀석들에게 물러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거든. 당신은 9개입니다. 저도 3개가 부족해요. 오후후.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될 건가요? 그렇죠. 특별 조사관들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당신은 그 일이 오늘 밤 일어날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모두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초 남았어요. 골다 공증 조심하세요. 다시 청소 시작해, 자기야. 자유로운 새야. 안녕. 리처. 헬리콥터에서 날 던졌어. 리처.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한편 잘 차려입은 남자가 공항에 도착한다. 그는 단지 관광 중이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화장실에서 가짜 여권을 불태웁니다. 리처와 니글리는 프란츠가 무언가를 보관함에 숨겼다고 생각하며 우체국으로 간다. 네글리는 우표를 좋아하는 척하며 점원을 속이고 그 사이 리처는 몰래 열쇠로 상자를 확인합니다. 한 노파가 그를 보고 점원에게 경고하지만 리처는 제 시간에 올바른 상자를 찾습니다. 그들은 우편물을 집어들고 떠난다. 편지 안에서 그들은 플래시 드라이브를 발견하지만 니글리의 노트북에 맞는 포트가 없어 열 수 없습니다. 리처는 그들이 먼저 총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교회에 들르고 싶다고 합니다. 리처는 교회에서 사제에게 마약 중독자인 사촌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부는 그에게 장소를 알려주지만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혼자 들어가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해, 아들. 나는 정의의 편에 서 있다. 내일 다시 데려다 줄게. 여긴 가구 창고가 아니야, 친구. 아이씨. 코카인, 옥시, 메스. 홍보 프로그램을 위해서요. 바코드는 완벽합니다. 홀로그램은 방탄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있잖아요. 호텔로 돌아온 리처는 니글리를 찾는다. 그들의 방이 엉망이에요. 오도널이 갑자기 나타나서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말해요. 그는 프란츠에 대해 화가 나서 그것 때문에 누굴 제거할 거냐고 말한다. 프란츠의 플래시 드라이브 비밀번호를 추측하면서 오도널이 리처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는데 그게 맞았다. 그 영리한 남자는 드라이브에 있는 이름 중 하나인 앤드류 맥브라이드의 이름으로 덴버행 비행기를 예약한다. 게임으로 시작하는 이름들의 목록일 뿐이에요. 이니셜을 그대로 유지해서 서명을 바꿀 필요가 없도록 하세요. 이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을 꺼리지 않아요. 우리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야, 카를로, 내 엄마가 저녁 먹으러 집에 와야 한다고 하셨어. 수완은 절대로 걔가 목말라 죽게 두지 않을 거예요. 수완이 죽었어요. 다른 팀원들과도 연락이 안 돼요. 특별 수사관들을 제거하려고 결심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당신은 가족과 함께 숲에 있었어요.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을 거야. 어쩌면 그들이 아직 니글리에게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한체스와 오로즈코에게 전화해. 나는 딕슨을 잡았어. 일 건너 몇 집 아래에 검은색 세단이 있습니다. 가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려고 생각하는 거지? 얘들아, 이게 그의 총이었어. 저를 보지 마세요. 당신이 모든 일을 했어요. 그 그룹은 재빨리 차를 몰고 떠납니다. 리처는 자신이 때린 경찰관이 나쁜 놈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니글리는 그런 추측이 위험할 수 있다고 그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루소 경관이 실제로 프란츠 살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그룹은 도시를 떠나서 애틀랜틱 시티로 가서 산체즈와 어로스코를 찾기로 결정했는데 그들이 거기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랭스턴은 전화로 사로피안과 이야기합니다. 사로피안은 그에게 리처와 루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한다. 랑스턴은 그에게 리처와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주에 깊게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리처와 팀은 그들의 그룹 110 부대의 또 다른 옛 멤버인 칼라 딕슨을 만난다. 그들이 그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도와주러 돌아왔어요. 그녀는 사업 자금 절도 사건에서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진짜 이름이 추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녀에게 가짜 신분증으로 차를 빌리라고 요청합니다. 오도넬, 그리고 저는 시스템에서 표식이 되었고 저는 경찰을 때렸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특별 조사관들과 여기지 마세요. SUV를 꼭 구입하세요. 알아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덱스는 프란츠의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예전 팀 110번째 팀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사로피안이 랭스턴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랭스턴은 그에게 리처와 다른 사람들을 애틀랜틱 시티에 도착했을 때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사로피안은 몇몇 지역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랭스터는 동의하지만 이를 내일까지 끝내길 원합니다. 애틀랜틱 시티에서 그룹은 오로즈코와 산체스의 사무실을 점검합니다. 여기에 침입해서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리처는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이미 찾던 것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이 사진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 나뿐인가요? 벽이 없으면 벽에 그림을 걸기 어렵죠. 찾을 가치가 있는 건 이미 그들이 다 가져갔어.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럭키 라운지에 갈 거예요. 너희 둘은 여기 있어. 둘 다 경찰처럼 보여. 에이, 이 여자 오늘 이래. 그녀를 사무실로 데려가. 그녀는 회계 일을 하고 있어. 사진 속 소녀 아니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어떻게든 여기까지 온 거야. 오도넬과 나는 안 들어간 게 다행이야. 친구 만들고 있나? 덩치? 그들은 여자와 함께 앉는다. 그녀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들이 누군지 알았다면 도망가지 않았을 거라고 한다. 다른 남자들은 그녀를 보호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한 남자가 산체스를 찾으러 왔지만 그때쯤 산체스는 이미 숨어버렸다고 그녀는 말한다. 프란츠, 산체스, 오로즈코, 스완이 함께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고 그녀는 말한다. 산체스가 사라지기 전에 650과 10만 각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녀는 기억한다. 나중에 그 그룹은 카지노에 있다. 그들은 아마도 옛 팀에 화난 사람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산체스와 오로즈코는 카지노 보안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건이 도박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웨이트리스가 다가오고 리처는 그녀에게 카지노 보안 책임자를 즉시 데려오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110번째인가? 우리만 남았어. 어떻게 도와줄까? 이 숫자들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 우리는 산체스와 오로즈코가 6,500만 달러 도박 사기를 조사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한 판에 생각해. 10만 달러라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금액인데 우리는 한 푼도 놓치지 않았어. 그들 중 누가 시내 호텔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봐. 너희는 어디서 머물고 있어? 아직 몰라. 사용할 수 있는 건 스위트룸밖에 없네. 그거라도 괜찮겠지. 침대 대신 공원 벤치를 올려보내줄게. 집처럼 편안할 거야. 모텔 얘기는 뭐야? 누군가가 그 표지판을 개인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였어. 난 그냥 몸을 풀고 있어. 나중에 덱스는 카지노에서 카드 카운팅을 하다가 발각된다. 리처는 그녀가 많은 돈을 따는 바로 그 순간에 그녀를 발견한다. 보안은 불만이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대신 그녀에게 무료 콘서트 티켓을 제공하여 떠나게 한다. 리처는 그녀가 딴칙을 모으는 것을 도와주고 그들은 테이블에서 떠난다. 하로피아는 바에서 그들을 지켜본다. 그날 밤 리처와 덱스는 산책을 나간다. 그들은 두 남자가 따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차가 앞길을 막는다. 그때 너와 나는 아무 일도 없었어. 호텔 방에서 얼마나 마셨지? 내가 내 상사였어. 그건 옳지 않았을 거야. 그 대답을 기다리느라 몇 년이 걸렸는데 전형적인 리처답군. 우리를 따라오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한 명은 담장을 넘을지도 몰라. 가. 주거 지역에서 발포하면 경찰이 오고 넌 갇히게 돼. 총 없이 하자. 덴장, 리처. 우리가 어렸을 때 그냥 이름만 적었잖아. 신분증 없어. 발을 수색하자. 누군가 숙제를 잘한 것 같네. 끝났어. 내가 예상한 방식은 아니야. 이게 너에게 좋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야 해. 그럼 왜 내가 겁먹은 것처럼 들리는 거지? 한 명이라도 살려뒀어야 했어. 주차장 통과증. 그게 단서라고 하는 것 같아. 뉴에이지에 대해 아는 거 있어? 파편 하나가 나를 다친 것 같아. 아드레날린이 솟구쳐서 알아차리지 못했어. 있잖아. 리처 가끔 외로운 건 완전히 정상적인 일이야. 하지만 오늘 밤은 외로울 필요 없어. 덴버 외곽 20마일 지점. 메르세데스가 숲속에 눈을 뚫고 달린다. AM을 사용하는 남자. 가명으로 온 남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 그 남자는 650 전부가 트럭 안에 있을 거라며 누군가 트럭을 공격할 수 있는 두 곳을 지목한다. 그 남자는 트럭 운전사가 다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어하고 AAM 운전사는 안전할 것이라고 약속하자. 그 남자는 떠난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리처와 딕스는 니글리와 오도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한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데 그 사람은 바로 보안 책임자였다. 그는 경찰이 뉴욕 주북부 프란츠가 발견된 곳 근처에서 시신 두 구를 더 발견했다고 그들에게 말한다. 애틀랜틱 시티 경찰이 시신 두 구가 더 발견됐다고 나에게 말했다. 너를 위해 경찰 보고서를 복사해뒀어. 그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그의 여동생은 그가 흉터가 남을 만큼 크게 다쳐서 죽을까봐 몹시 두려워했다. 여동생을 사랑했다. 그녀에게 전화해야겠어. 그는 고문을 당하고 헬리콥터에서 던져졌다. 오로즈코와 산체스는 그들 중 누구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어. 어느 카지노도 공격받지 않았어. 이것은 항상 뉴욕 사건이었어. 대체 어디 가는 거야? 우리는 더 많은 총이 필요해. 지금 당장 끝낼 수 있어. 칼빈, 내가 원한다면 말하지 않는다고. 그를 구하는 건 아니야.
그 덩치 큰 사람이 너한테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큰 사람. 그가 대체 누구에 대해 말하는 거야? 난 17로 할게. 219는 베레타야. 난 내 글록 17이 좋아. 그게 글록 17이야. 글쎄 리처, 그렇게 화려한 곳에서 지내는 거 괜찮아? 무슨 일 있으면 깨워줘. 지금 낮잠 잘 거야. 보석금 돌려줄게. 룬을 잊지 마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법대에 다녔죠. 맞나요? 이 사람은 제 변호사예요. 잘 됐네요. 차에 타요. 더쇼위츠. 빅슨과 니글리는 UAG 테크놀로지에 가서 운영이사인 말로 번즈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3건의 살인이 확인되었고 한 사람이 실종되었으며 다른 한 사람이 UAG 주차 패스를 소지한 채 발견되었다고 말로는 말합니다.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있어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리처와 오도넘은 루소와 함께 경찰서에 있습니다. 리처가 왜 그들이 여기에 있는지 묻습니다. 앉으세요. 그들은 사건을 방해하고 있지만 모두가 살인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입니다. 110 부대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락했지만 리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리처는 전화기가 없다고 말하지만 루소는 여전히 의심합니다. 루소는 110 부대가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 리처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리처는 자신에게 정보를 공유하라고 한다면 그 정도면 충분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루소도 무언가를 공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말로 번즈는 세로피안에게 등록된 패스를 발견하고 그가 그들에 의해 고용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이력서와 주소는 가지고 있다고 딩슨과 니글리에게 줍니다. 경찰서에서 리처는 루소가 부패한 경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말이 맞다면 너와 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야. 나는 부패한 경찰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밝히지 않고 우리를 따라와서 나는 봉투를 받지 않아요. 알겠어요. 용의자가 있습니다. 기술자들에게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대기 중인 미완성 작업을 발견했습니다. 아자리 마흐무드, 그는 인터폴의 무기 중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판체스와 오로스코가 프란츠를 위해 이 남자를 조사해서 밝혀냈어요. 당신은 그의 모든 가명을 국토안보부에 등록하고 싶을 겁니다. 그 사람이 테러와 관련된 무언가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졌어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죠. 빅슨과 니글리는 사건 중에 발견한 숫자로 가득 찬 7페이지를 봅니다. 각 페이지에는 26개 또는 27개의 숫자 항목이 있습니다. 빅슨은 각 페이지가 한 달을 의미하며 각 숫자는 주 6일 근무일의 데이터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한 달은 27일인데 아마도 근무일에 시작하거나 끝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7개월 동안 매일 9, 10, 12 또는 13번 무언가가 발생합니다. 첫 달에는 좋은 숫자를 보이지만 7개월째에는 숫자가 매우 낮습니다. 빅슨은 매일 그렇게 자주 계산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이벤트나 작업인지 궁금해합니다. 니글리는 딕슨의 논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녀를 신뢰합니다. 이제 미스터리는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추적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나쁘게 떨어졌는지입니다. AM, 덴버에서 JFK까지 비행기를 예약하고 그가 체크인할 때 잡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AM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의심을 품습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여행 가방을 쓰러뜨리고 그 가방이 비어있는 것을 누군가 그를 쫓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는 공항을 떠나 랭스턴에게 전화를 걸어 지연이 있지만 거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AM 랭스턴에게 그들이 구매하고 있는 제품과 같은 거래를 한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랭스턴은 아니라고 하고 AM 신분증 없이 뉴욕에 어떻게 들어갈 거냐고 묻습니다. AM 그는 그걸 해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처는 세로피안의 이웃에게 전화해서 거리에서 지갑을 발견했으며 세로피안이 여전히 그 주소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룹은 집을 확인할 계획이지만 리처는 먼저 철물점에 들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보러 갈까요? 철물점에 들른 후에요. 좋아요. 위층으로. 누가 당신을 보냈죠? 누가 당신을 보냈어요? 심장마비가 오고 있나요? 번역입니다. 부인, 게틀스먼. 타에 있던 사람은 UAG 소속이었습니다. 신분증을 발견했습니다. 그룹이 머물고 있는 모텔에서 루소가 화가 나서 들어옵니다. 그는 리처가 조용한 동네에서 파이프 폭탄을 사용한 것에 격분합니다. 리처는 UAG가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제거하려 했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리처는 가능한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거자들이 가짜 목표를 찾으러 UAG로 갔고 그들이 준 주소가 가짜였거나 세로피안이 UAG를 위해 고용된 제거자로 일했고 그들을 공격하러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누군가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루소는 리처와 팀에게 더 이상 그들 스스로 행동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AME 공항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경찰은 뉴에이지 테크놀로지를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연락할 때까지 관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리처는 루소에게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주고 루소는 그들에게 무모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전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죽인 사람의 것입니다. 할당 구역 서버실, 인사팀. 운영 이사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맡겠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후아 소령님. 하지만 그는 기다리지 말라고 했다. 나도 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잭 리처의 명령을 거역할 순 없어. 이봐, 먼저. 날 두고 가려 했다니 믿을 수 없어. 킹슨, 그래. 토치. 아니야? 그는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들과 함께 뉴에이지에서 일하고 있었어. 리처는 여전히 스완이 부패하지 않았고 뉴에이지 테크놀로지에서 일어나는 일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어. 그룹은 말콤 라보이 상원의원의 입법국장으로 일하는 다니엘 보이드라는 남자에 대해 더 알게 돼. 오도너은 보이드가 보스턴의 심포니에 참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와 리틀 윙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돼.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는데도 불구하고 리처가 스완은 더럽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돼. 그들은 스완이 쉐인 랭스턴 밑에서 보안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 그들은 또한 브라이언 콜린스를 그들을 공격한 또 다른 뉴에이지 보안 요원으로 확인해. 의혹은 이제 말로 번즈를 포함한 전체 회사에 둘러싸여 있어. 리처는 그들을 하나씩 조사할 것이라고 말해. 루소는 뉴에이지에서의 재침입을 막탄 것 때문에 상사에게 비난받고 있어. 루소는 항상 뒤처진 것처럼 보이고 이제 모든 증거는 사라졌어. 나는 그들에게 선을 넘지 말라고 분명히 했어. 아, 알겠어. 목소리 낮춰. 목소리를 낮추라고. 그들이 뭘 알았는지 알아봐 줄래? 식당에서 로드 투 노웨어가 연주되고 리처는 그들의 멈춘 수사에 얼마나 적합한 노래인지 비꼬아 지적해. 그룹은 스완의 오래된 이메일을 논의해. 니글리가 이상한 것을 발견해. 스완은 그가 싫어하는 종류의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마를로 번즈에게 음악, 특히 지미 핸드릭스 앨범에 대해 이메일을 보냈어. 그들은 그것이 암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깨달아. 스완은 핸드릭스를 싫어했어. 향한 기타가 들어간 모든 것을. 암호일 수도 있어. 6번째 트랙이 리틀 윈이라고 불린다고 해. 리틀 윙이라는 연방 방위 프로젝트에 관한 파일은 지금까지 UAG가 맡았던 가장 큰 계약이야. 리틀 윙 기술에 대한 테스트가 몇몇 군 관계자, 심지어 상원의원을 위해 열렸던 것 같아. 그는 UAG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전적으로 믿고 있으며 우리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야. 말콤 라보이와 이야기해. 우리는 그가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내기 위해 상원의원에게 충분히 가까이 갈 수 없어. 그렇게 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해달라고 애원하게 될 수도 있어. 워싱턴 TC에는 기밀 문제를 가진 강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뻑가는 거야. 현나대간 동기를 부여해. 전화 몇 통 걸 시간 10분만 주면 입법국장의 이름과 아킬레스건을 알아내게. 플래시백은 거의 순수한 헤로인을 압수한 대규모 마약 단속 중인 110 부대를 보여줘. 팀은 농담을 하며 축하하지만 한벽돌이 사라지면 상황은 심각해져. 그들은 그것이 도난당했을 것이라고 의심했지만 나중에 스완이 자신의 차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탑승 중에 그래도 미끄러졌을 것이라고 일부는 의심스러워해. 그것은 스완이 한때 훔칠 것을 고려하다가 물러났음을 의미할 수 있어. 현재로 돌아와서 니글리는 스완이 리틀 윙 프로젝트와 같은 더 큰 기회를 잡았을지도 모른다고 의문을 제기해. 리처는 그를 방어하지만 의심은 계속돼. 그룹은 오도널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듣기를 기다리며 그것이 그들을 진실에 더 가까이 미스터 이끌기를 희망해. 베이슨. 파커. 조급이. 자, 난 당신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야. 정말로 내가 너에게 새 얼굴을 주기를 원하는 거야. 당신의 기관이 잘렸어. 피가 폐로 들어가고 있어. 당신은 익사하고 있어. 당신은 죽었어. 난 그냥 당신의 비서와 한마디 하러 갈 거야. 오도넘은 라보이 상원의원의 입법 국장인 다니엘 보이드를 조사해. 보이드는 버릇없고 특권을 누리며 지저분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가족 연결을 통해 지금의 자리에 올랐어. 리처의 팀은 오도넘에 응하지만 합법적인 전술을 사용해 보스턴 행사에서 보이드에게 접근하려고 계획해. 루소는 리처에게 전화를 걸어 그룹의 무모한 UAG 테크놀로지 침입에 분노해. 리처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루소에게 뉴에이지 보안팀을 조사하도록 해. 잠깐. 내가 여기서 뭘 하러 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의 사무일을 천장. 우리는 모든 일을 해. 너희들은 뭐 할 건데? 우리는 약을 좀 구할 거야. 현장. 5대0. 새로운 일을 찾아. 그게 다야. 니글리와 덱스는 말로의 집을 방문해. 그녀가 서둘러 도망친 것처럼 보여. 옷과 찬장이 열려 있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현금 더미를 두고 갔어. 그것이 그들을 의심스럽게 만들어. 그룹으로 돌아와서 덱스는 멋진 옷을 입고 그들이 모두 멋진 옷을 입은 모습이 얼마나 이상한지 농담을 해. 칫솔과 사회병에 대해 농담하면서 보이드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계속 준비해. 자, 널 좀 봐. 지금 더 문명화된 느낌이 들지 않아? 미스 브리틀. 옷이 더 있다면 곧 여행 가방이 필요할 거야. 누가 너를 사회병자로 진단한 적 있어?
덱스는 자신의 자석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척하고 그것이 보이드의 주의를 끌어 그는 그녀가 자신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바꾸자고 제안하고 분명히 매료되었어. 한편 리처와 오도널은 근처 식당에 앉아 플래시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검토해 오도널은 농담을 하지만 문서에 어떤 것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횟수와 실패한 횟수를 보여주는 집계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실패 횟수는 650회에 달해 프란츠가 한 번에 10만 달러씩 650개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각각 1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650개의 무언가 아마도 무기일 수 있다고 깨달아 그들은 오도널의 가족 생활을 돌아보며 부모 역할과 리처의 개 사랑에 대해 농담을 나눠 땅이 있다면 너댓 마리의 개를 키울 거야. 너댓 마리에게 여자는 없어. 킹슨도 니글리, 막간이야. 덱슨과 보이드는 지금 떠나고 있어. 그래. 오, 이걸 못 들겠어. 이거 잡아. 여자 먼저. 아니야. 내가 일을 했으니 내가 상을 받아야지. 선생님, 약물을 치우고 차에서 내리셔야 할 겁니다. 특별 요원 잭 마그레이브입니다. 급에 질린 보이드가 굴복한다. 그는 리틀윙이 비밀방어 프로젝트로 원래는 비행기를 보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였지만 이제는 UAG 테크놀로지에 의해 미사일을 더 똑똑하고 치명적으로 만들도록 수정되었다고 대응책을 우회하고 놓친 척한 후 다시 돌아와 목표를 타격한다. 보이드는 기술적 세부 사항은 모르지만 그것이 강력하고 위험하다는 것만 알고 있다. 리처와 그의 팀은 마침내 보이드에게서 진실을 알아낸다. 리틀윙은 UAG가 개발한 치명적인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다. 원래는 상업용 비행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대신 비행기를 공격하도록 비밀리에 수정되었다. 라보이 상원의원은 그것을 긴 법안에 숨겨 규제를 피하면서 의회를 통과하도록 도왔다. 보이드는 그것이 극비 사항이며 매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두 개의 뉴에이지 시설에 나누어져 리처와 오도넘은 AAM을 조사하기 위해 DC로 향한다. 그리고 딕슨과 니글리는 미사일 생산을 저지하기 위해 덴버로 가는 반면 리처와 오도넘은 당신에게서 관련 연결고리를 추적한다. 정말 놀랍군요. 당신이 다시 배지를 달고 있다는 소식을 듣다니 정말 놀랍네요. 여전히 믿음직스럽네요. 필레이, 당신 얘기나 하세요. 문제는 항상 당신을 찾는 것 같네요. 그리고 걔는요. 최근 이름을 딴 사람처럼 너무 많이 먹어요. 또 봐요. 리처, 또 봐요. 필레이, 배고파 죽겠어. 우리 밥 먹자. 화장실 내 차례야. 옷 갈아입어야 해. 통이 없으니 소리도 안 나지. 당신이 똑똑하다고 했잖아요. 모두 괜찮아? 더 할 나위 없이 돼. 좋아. 끝났냐고. 묻기 전에 끝났어. 아마도 우리가 잘못 접근했을지도 몰라요. 리처, 당신이 원하는 게 뭔가요? 헬리콥터에서 당신을 던져버리고 싶어요. 팀은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 나뉜다. 니글리와 덱스는 리틀 잉 미사일 발사대가 제작되는 하드웨어 시설을 조사하기 위해 덴버로 간다. 리처와 오도넘은 라보이 상원의원 사무실을 통해 정치적 흔적을 추적하기 위해 워싱턴 DC로 향한다. 미사일은 두 곳에서 만들어지며 소프트웨어는 뉴욕, 하드웨어는 덴버에서 제작된다. 그러나 니글리와 딕슨이 공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출하가 끝난 상태였다. 그들은 650개의 미사일을 단 10분 차이로 놓쳤다. 추가 인력이 필요하신가요? 거래 성사됐어. GPS 추적기가 일을 해냈어. UAG의 당신 동료들이 해냈어. 이 이름 바로 여기 자리 마흐무드 절대 잡히지 않았고 사진도 없어. 우리는 그의 짧은 무해한 녹음 3개를 가지고 있어. 음향 포렌식 결과 같은 사람으로 확인되었어. 그는 나쁜 행위를 위한 도구를 나쁜 행위자들과 연결해준다. 이번 거래는 소지인 채권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었어. 그것들은 룩셈부르크에서 왔어. AM처럼 신중한 사람은 소지인 채권을 사용할 거야. 소지인 채권을 들고 있으면 마치 100만 달러짜리 지폐를 들고 있는 것 같아. 내 형처럼 그가 방금 내가 말한 것과 똑같은 말을 했어. 우리는 이 나가 다시는 우리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도록 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먼저 다 죽여버리지 않는 그의 형처럼. 이건 납치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멍청이들에게 연락했다는 걸 알아냈다. 부탁인데 선적 명세서를 가져와줘. 그것에서 번호판이 필요해. 팀은 또한 토니 스완이 디지털 지문을 사용하여 미사일 출하를 승인했음을 알게 되며 이는 거의 위조가 불가능하다. 리처는 그를 의심하기 시작하지만
수완이 뉴에이지를 폭로하기 위해 잠복 근무 중일 수도 있으며 도청 장치를 착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팀에게 밝혀진다. 상황이 폭발 직전이라고 경고한다. 필요하다면 전력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 리처는 라보이 상원의원의 사람들에게 접근을 받지만 그들이 제발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함께 가기를 거부한다. 한편 미사일 구매자는 지연에 대해 불평하지만 거래가 성사될 것이라는 확신을 받는다. 만남 장소는 인디애나의 프렌치 리그이다. 악당들은 그들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며 리처의 팀이 제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리처는 동물원에서 비밀 회의에 참석하게 되며 라보이 상원의원은 프라이버시를 위해 그 장소를 선택했다고 설명한다. 라보이는 리처의 군 복무 기록과 마그레이브 사건을 포함한 과거를 인정하며 리틀 윙 기술이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배후 인물들을 파괴하기 위해 리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라보이는 테러리스트들이 리틀 윙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며 이는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국가 방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리처에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제안하며 아무도 이를 리처와 연결지을 수 없을 것이라고 라보이의 약속한다. 관점에서는 이것이 둘 다에게 이득이다. 이 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나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방어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그렇게 했어요. 그 과정에서 주머니를 채우고 하지만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을 돕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무도 남지 않게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 없게 한 후에 다시 사라지세요. 곧 프란츠의 시신이 풀려나고 장례식이 정해졌다는 전화를 받고 팀은 뉴욕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덴버에서 온 트럭의 미사일 화물이 원래 무게에 맞춰 벽돌 상자로 교체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 유인 화물은 한국의 군 기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도착했다면 너무 늦기 전까지는 진짜 미사일이 도난당한 것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밤새 무기를 날리는 개인 비행기를 포함하는 영리한 계획이었습니다. 트럭은 나중에 들판에서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팀은 진짜 미사일이 뉴욕으로 향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11분의 9 이후 뉴욕 상공은 철저히 감시되고 있어서 리처는 AM, 펜실베이니아나 뉴앤프셔 같은 근처의 한적한 지역에 있는 작은 비행장으로 미사일을 운반한 뒤 도시로 가져와서 리틀 윙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거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돈 교환이 일어날 때 AM 그리고 리처의 친구들을 제거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낮이나 밤이나 전화해요. 왜 내 죽은 친구의 아들에게 장난감을 주는 거야? 슬퍼하는 미망인을 보고 쉬운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왜 마이키와 얘기했는지 알아? 그가 겪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야. 가족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 그들 모두 죽었어. 모두 다. 와, 한 번만 더 나를 더럽다고 부르면 우리가 성모상 앞에서 있든 말든 너에게 줄 매를 줄 거야. 내가 보스턴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UAG의 보안 이름들을 조사하고 있었어. 악덕 경찰들의 팀 전부. 너의 친구 수완을 제외한 모두. 그가 모든 일을 다 계획했을지도 몰라. 누군가를 더럽다고 부르고 싶어. 먼저 내 집안부터 살펴봐. 조총 발사대. 차렷, 조준, 사격. 엎드려! 가. 측면을 공격해. 이글리와 나는 오른쪽을 맡을게. 너희 둘은 왼쪽을 맡아. 그들이 도망가게 할 수 없어. 그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그들은 흩어져. 타! 주소 오른쪽에 페달이 있어. 내 일을 하게 해줘. 쏘지 마. 난 끝났어. 알겠어? 난 끝났어. 다른 쪽을 봐. 아, 강화된 신문 기술에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야. 지금 말해. 알겠어. 거기로 데려갈 수 있어. 랭스턴이라는 사람은 모르고 스완이라는 남자만 알아. 리처와 그의 팀은 키즈의 건물 밖에서 작전을 세우고 청부살인자를 유인책으로 사용해 내부 정보를 수집합니다. 덱슨, 오도넬, 그리고 루소는 모두 위치에 있으며 모든 출구를 감시합니다. 리처는 청부살인자에게 무슨 일을 시도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남자가 들어가자 팀은 스완에 대해 추측합니다. 리처는 스완과 맞서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조용해집니다. 청부살인자로부터 소리도 없고 업데이트도 없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은 그것이 트립 와이어였음을 확인하고 공격자가 군사 수준의 제거자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목표는 리처의 팀을 제거하고 모든 것을 은폐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구의 시체만 발견되고 스완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나중에 경찰은 말로에 버려진 차를 발견하지만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리처는 중요한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수색을 건너듭니다. 한 팀원은 그가 모든 범죄 영화에서의 터프한 형사 같다고 농담합니다. 말로는 사라지기 전에 그녀의 딸이 닌텐도 스위치로 놀고 있는 동안 음식, 음료수, 그리고 번호폰을 현금으로 구입했고 그것은 가게 영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팀은 이 단서를 이용해 그녀의 집으로 돌아가 게임 태그 플레인 제인 777을 찾아 위치를 추적합니다. 정장에서 갈아타. 내 장비가 필요해.
안녕하세요. 경관님. 이것은 제 차량입니다. 문제가 있나요? 펜실베이니아에서는 후방 거울에 물건을 걸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티켓을 발급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나요? 면허증을 주시면 2분 정도 걸릴 것이고 그 후에 가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곧 여기서 나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토믹 폴, 정글에 자르고 10억 달러짜리 회사야. 말도 안 돼. 1인칭 슈팅 게임 좋아하잖아. 나는 직접 총을 쏘는 사람이야. 리처가 잠자리에 들고 딕스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옷을 벗습니다. 그녀는 리처 위로 뛰어올라 함께 즐깁니다. 루소는 리처의 팀을 배신하고 랭스턴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한 전 멘토와 맞섭니다. 그는 진정한 위험이 해외에 있다고 정당화합니다. 그는 그것이 NYPD와 11분의 9에서 잃은 사람들의 기억을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조용히 있으라는 뇌물을 제안받을 때 그는 거절하고 나이 든 사람이 그나 그의 아버지를 결코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제안을 하면 그건 제안이 아니야. 그것은 요청이 아니야. 그것은 명령이야. 몇 달 후에 일어났는데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의 비행기 부품이 떨어진다면 그들이 나에게 돈을 줬어. 너도 돈 받을 거야. 이 빌어먹을 돈을 받아. 당신은 내 아버지를 몰랐고 확실히 나도 모르는구나. 덱스는 때가 오면 그녀가 스완을 잡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오도넬이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제이는 방금 게임을 하기 위해 로그인했고 그녀의 위치가 추적되었습니다. 한편 말로와 제이는 누군가의 집에 숨어 있습니다. 말로는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 남자는 이해한다고 말하며 그녀를 위로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아채고 밖으로 나갑니다. 리처는 그를 붙잡고 조용히 하라고 협박합니다. 오도널은 가까운 곳에 있으며 제인을 비디오 게임으로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리처가 말로에게 왜 그의 팀을 함정으로 보내었는지 질문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함정인지 몰랐으며 그 주소를 알려주라고 한 보안 책임자인 랭스턴을 비난합니다. 딕스는 그녀가 위치를 제공할 때 웃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녀가 속았거나 계획에 도움을 주었으며 그런 다음 도망쳐서 체드를 이용해 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의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리처가 랭스턴이 모든 것 뒤에 진짜 지도자인지 묻습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말하며 토니 스완은 절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스완을 믿고 그를 고용했으며 랭스턴의 팀은 같은 경찰 출신한 친구들로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스완은 리틀 잉 칩 테스트에서 이상한 실패를 발견했습니다. 회사는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문제를 무시했지만 스완은 누군가가 작동하는 칙을 불량으로 표시하도록 시스템을 조작했다고 믿었습니다. 말로는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알기에는 엔지니어가 너무 많았으며 고위 관리자들은 이를 몰랐다고 말합니다. 랭스턴은 한때 모두가 돈에 너무 집중해서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농담했습니다. 리처는 650개의 칩이 잘못 표시되었다고 추측하고 말로는 동의합니다. 그녀는 스완에게 랭스턴에게 보고하라고 했으며 그가 문제의 일부인지 몰랐습니다. 스완은 계속해서 조사하며 리처의 팀을 도와달라고 불렀지만 그 후 사라졌습니다. 리처의 팀은 나중에 스완이 여전히 배송에 서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그가 살아있지만 희생양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말로는 스완이 사라진 후 랭스턴이 그녀에게 돈을 주어 조용히 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랭스턴이 위험하고 보스턴과 애틀랜틱시티 같은 도시에서 그의 더러운 일을 하는 갱단, 제거자, 범죄자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말로는 랭스턴이 그녀와 그녀의 딸을 끔찍한 일로 위협하여 도망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리처의 팀이 개입하면 랭스턴이 그녀를 문제로 보고 제거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니글리는 랭스턴이 지금 스완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그가 더 고통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로피언에 대해 묻는 두 여자가 나를 추적하기 위해 친구 몇 명을 데려왔습니다. 이 일에 너를 데려왔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저기 나는 계속 움직여야 해. 알겠어.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집으로 방문하니 우리는 랭스턴을 유인하여 제거하려고 합니다. 말로가 미끼입니다.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너가 묘지에서 마이키에게 한 일을 봤어. 너가 제인에게도 똑같이 할 거라는 걸 알아. 리처와 니글리는 말로를 미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계획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녀를 주에 깊게 준비시키고 리처가 신호를 줄 때 달리라고 말합니다. 루소는 차에서 제인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갑자기 총잡이들에게 공격당합니다. 루소는 제인에게 낮게 엎드리라고 말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뒤에 마쉬인지 랭스턴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랭스턴은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부하들에게 말로를 붙잡고 리처를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냥 엎드려. 루소입니다. 가야 해요. 왜 무슨 일이야? 이게 리처야. 그를 죽여. 니글리입니다. 가세요. 뭐 하는 거야? 타세요. 제인을 찾으러 가세요. 저놈 그를 잡아. 이제 너와 나만 남았어. 렉스턴!
가자. 어서. 내가 말하면 최대한 빨리 뛰어.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뒤돌아보지 마. 항상 공평하지는 않아, 꼬마야. 911에 전화해. 알겠습니다. 그 여자아이. 그녀는 괜찮아. 그녀는 안전해. 구급차가 오는 중입니다. 리처와 덱스는 말로와 제인을 안전한 곳으로 멀리 보내기로 계획합니다. 그들은 버팔로에 있는 리라는 딕슨이 신뢰하는 남자에게 보냅니다. 그는 친절하고 용감하며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덱스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제공합니다. 리처와 팀은 랭스턴과 몰래 협력한 경찰관 마쉬를 방문합니다. 말로가 죽었고 루소가 그에게 더럽다는 것을 대면한 후 몇 시간 내에 죽습니다. 이야기할 것이 많다고 봅니다. 좋은 사람이 어젯밤 내 품에서 죽었습니다. 마쉬에게 무엇을 하든지 그가 느끼게 해. 요즘 정직한 경찰의 삶의 가격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들이 그를 죽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말해주고 그 전화로 자수하세요. 당신의 마지막 호의를 다 써버렸어요. 그 회의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알아야겠어요. 아야, 맙소사. 그랜트가 알 거예요. 그랜트가 누구죠? 어젯밤에 당신이 치고 간 사람. 우린 이제 비긴 셈이야. 리처는 그의 팀에게 카이트러너 작전과 관련된 대규모 마약 거래가 그날 밤 버려진 군사 구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립니다. 행동을 취하면 그들의 경력과 평판이 끝날 수 있지만 그는 군대를 배후로 숨는 범죄자들을 막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떠날 선택권을 주지만 팀 전체가 그와 함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날 밤 팀은 그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마약 밀수범들을 기습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들라고 명령합니다. 된장. 움직이지 마. 110 군사 경찰 특별수사 유닛의 잭 리처 소령이다. 니글리, 로우리 이 군인들을 감시해. 아마 잘못된 정보를 들었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도망자다. 닥쳐. 너희 모두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 사건을 어떻게 끝내고 싶은지 말했잖아. 실망시키지 않아서 다행이야. 여러분 모두 임무 해제입니다. 10분의 1 해산. 리처와 니글리는 다시 일하러 가서 병원으로 향해 그랜트를 대면하여 다가오는 무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합니다. 그랜트의 병실 안에서 리처는 무섭도록 차분하게 그를 위협합니다. 그는 그랜트에게 말하지 않으면 경찰이 신문하기 전에 랭스턴의 사람들이 그를 제거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리처는 심장박동이 멈춘 척하며 그랜트의 방광을 터뜨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심리적, 물리적 위협을 사용하여 그의 카테터를 사용해 말을 하도록 겁을 줍니다. 그랜트는 마침내 랭스턴이 다음 날 오전 5시에 구매자를 만난다고 자백하지만 랭스턴이 비밀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는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리처와 니글리는 가짜 의사 복장을 한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가에타노, 루소로부터의 선물. 종이 테이프는 간호사만 가지고 다녀. 우리처럼 눈에 띄는 대로 집어서 그냥 걸친 것 같다. 그에게 질문하고 싶었어. 아직도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또 한 명이 줄었지만 그의 시신은 편의를 위해 영안실에 두었어. 나만의 비상 계획을 세웠고 당신의 사람 2명을 데리고 있어. 그러니 너와 너의 일당이 여기로 와. 그러면 우리 모두 끝이야. 내 사람이 그녀를 병원 지하실에서 죽였어. 그럼 지금 여기로 와. 생존 증거가 필요해. 하지만 귀여운 짓이라도 하면 죽음의 증거를 얻게 될 거야. 리처는 카이트러너 작전을 은폐하는데 도움을 준 라보이 상원의원과 연락합니다.
라보이는 이전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했지만 이제 리처를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전 군인 몇 명, 전직 실 2명, 그리고 레인저 1명을 제공하기로 동의합니다. 리처는 과거 행동에 대한 라보이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합니다. 니글리와 리처가 침투 계획을 세우는 동안 그들은 랭스턴의 시설이 밝은 조명과 모든 곳에 감시가 있는 엄중한 경비하에 있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외부에서의 어떤 움직임도 그들의 친구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리처는 랭스턴을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은 내부에서부터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한편 반항적인 10대 그룹이 경비원과 잠시 마주치면서 리처에게 그들의 장난을 영감으로 전기 울타리를 우회할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줍니다. 리처는 그 시설로 향합니다. 시설 안에서 랭스턴과 그의 부하들은 오토원을 고문하며 최근 리처에 의해 제거된 그들의 팀원의 죽음에 대해 조롱합니다. 고문은 강렬하고 랭스턴은 브레스 너클을 사용하여 잔인한 타격을 가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니글리는 의심을 품습니다. 그녀는 리처에게 마지막 대규모 임무인 카이트 러너 작전이 그들의 전체 부대를 희생시켰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그들의 전 팀원들이 문자 그대로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살 임무가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리처는 담담하게 결국 모두가 죽게 되며 목적을 가지고 살고 죽는 한 그것은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리처는 본부로 향합니다. 그는 몸수색을 받고 무기를 넘겨주고 랭스턴과 그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 전쟁 지역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창고 안에서 렉스턴은 실제로 리처의 체격을 감탄할 순간을 가집니다. 그가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부하 중 한 명에게 리처를 들것에 묵으라고 말합니다. 딕슨과 오토넬에게 했던 것처럼. 그러나 리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의 손이 뒤에서 수갑으로 묶여 있지만 그는 랭스턴의 부하들을 물리칩니다. 여기서는 내가 책임자가 아니야. 검시관 사무실에는 시신이 하나뿐이고 그건 니글리가 아니야. 그녀가 내가 정리해야 할 마지막 인물이야. 나는 탄도 분석을 위한 것을 남기고 싶지 않아. 몸에서 탄환을 꺼내. 또한이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녀는 어디에 있어? 또한을 끼워주겠다고 제안했어. 그는 어디에 있어? 그를 보고 싶어. 알겠지? 나는 나를 누명 씌우는데 그가 전부 필요하지 않았어. 이번 재회는 끝났어. 나는 나에게 6,500만 달러를 줄 남자와 회의가 있어. 상황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음을 깨닫고 렉스턴은 그의 부하들에게 시설의 모든 컴퓨터 드라이브를 지우라고 명령합니다.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을요. 그는 또한 리처, 오도넬, 딕슨을 헬리콥터에 태워 다른 곳에서 처치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부하들이 오도넬과 딕슨을 헬리콥터에 태우는데 성공하지만 리처를 잡기 전에 모든 것이 혼란으로 폭발합니다. 바로 그때 니글리와 라보이의 지원 부대가 창고 양쪽에서 기습 공격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손실을 줄여야 해. 이 구매자를 만나. 먼저 워밍업 하는데 몇 분 걸릴 거야. 가. 이제 내 차례야, 사람아. 쳐. 안 돼. 너는 언제 클릭해야 하는지 모르는구나. 이걸 제대로 잡고 있는 게 좋겠어. 잠깐만. 안 돼. 기다려. 제발 내가 너에게 뭔가 말할게. 좋아, 그래. 내가 너에게 뭔가 말할게. 야, 그는 그의 집에서 UAG 엔지니어 중 한 명을 만나려고 해. 우리 거기로 데려가. 랭스턴이 이미 여기 있어. 안으로 들어가. 내 작은 과학자 친구가 조종사와 함께 헛간에 잡혀 있어. 너가 화난 걸 이해해. 하지만 나는 내 친구들을 죽이지 않았어. 나는 그들을 알지도 못했어. 내가 무기를 누구에게 팔고 있는지 말해줘. 너의 문제는 나와 상관없어. 나는 무기를 쏘지 않아. 나는 중개자야. 실제로 방아쇠를 당기려면 받아들여야 하는 근본적인 사고방식도 일어날 게 없어. 그 후 그들은 조종사와 엔지니어를 풀어줍니다. 그들은 소위 결함이 있는 칙으로도 미사일이 여전히 작동할 있음을 증명하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조종사와 엔지니어를 태운 헬리콥터가 이륙하자마자 니글리는 그것을 리틀 윙 미사일을 사용하여 하늘에서 폭파합니다. 하지만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처가 요청했던 지원 부대인 라보이의 부대가 갑자기 110대를 공격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리처는 이미 국토안보부와 연락하여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라보이의 불법 리틀 윙 거래와 그들을 사용한 후 110대를 죽이려는 시도의 완전한 증거를요. 라보이? 전술팀이 대기 중입니다.
내가 명예를 수행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어. 끝났어. 마무리해야 할 마지막 헐거운 끈이 하나 있어. 라보이, 보안을 다시 불러. 한 가지 더. 돈은 어디 있어? 어떤 돈? 나중에 110대의 나머지 사람들은 리처가 올바른 일을 할 것을 알며 돈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합니다. 아름답고 감정적인 몽타주에서 우리는 리처가 돈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봅니다. 그는 죽은 팀원들의 가족에게 기부합니다. 그는 또한 스완이 자신의 개를 입양한 동물 보호소에 돈을 기부합니다. 그는 니글리의 아버지가 24시간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오도너의 아이들이 교육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딕슨이 마침내 자신의 보안 회사를 갖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리처가 말하길 그녀는 다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필요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제외하고 그는 칫솔을 사려고 생각하지만 딕슨이 그보다 먼저 사서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대신 리처는 돈을 사용하여 버스 티켓 하나를 삽니다. 그를 1년 동안 전국을 여행할 수 있게 해주는 티켓을요. 그리고 그것이 그가 필요한 전부입니다. 덱슨과 오도널이 각자의 길을 가면서 니글리는 버스 정류장에서 리처를 찾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항상 혼자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만큼 이 방식이 편하지 않아. 연락을 유지하는데 더 나아져야 해. 네, 상사님. 너는 이 특별조사관들을 내 팀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 이상이라는 걸 알지 맞지? 그래서 어디로 가는 중이야? 모르겠어. 리처는 혼자 떠날지 몰라도 이제 우리는 그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과 110대가 싸운 모든 것이 정말로 의미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약을 즐기셨기를 바라고 채널의 다른 멋진 요약들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